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여정이, 북한의 김여정 말합니다. 어, 이재명 정권이 그 뭐 긴장 완화 조치 뭐 여러 가지 했죠. 거기에 대해서 너절한 기만극이다, 본꾀다, 허망한 개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공식 직함이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 대남 확성기를 철거도 안 했고 그럴 의향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문재인 정권 때 많이 봐왔던 그런 남북 관계의 그 뒤틀린 어, 왜곡돼 있는 어떤 상황을 또 한 번 보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문재인 정권도 비슷했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해외에 나갈 때도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마치 보증해 주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녀서 국제적으로 빈축을 샀고, 특히 프랑스에 갔을 때는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해서 북한 비핵화를 압박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반면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엉뚱한 얘기를 해서 그때 뭐 외교적 참사 아니냐 그런 말이 나돌았었는데, 이번에 또 김여정한테 아주 보기 좋게 뒤통수를 한 대 딱 얻어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재명 그 정부에서는 어, 정상화, 안정화 이런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긴장 완화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지겹게 봐왔던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렸죠. 여상원 원래 판사 출신입니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의힘 당사 말합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었던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 유튜버 강사이고 지금은 이제 자기가 언론인으로서 언론 기능을 담당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전한길 씨에게 그동안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제명이다, 뭐 출당이다, 뭐 주의,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징계 중에서 가장 약한 경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안철수 의원,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국민의힘 치욕의 날이다. 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 전한길 씨는 윤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이 전한 바에 따르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리위는 정치기관이 아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그래서 그 이상 징계는 과하다고 생각했다. 음, 그, 이 전한길 씨는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이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연설할 때 배신자라고 외친 것은 내가 먼저 외친 것이 아니라 책임당원들이 외쳤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거기에 함께 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그때 상황을 윤리위원회에서 잘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사실상 전환기를 위한 전당대회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대표가 되든 지금 뭐 유력한 당대표는 누구다. 그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다. 이런 말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국은 결선 투표에 가지 않느냐. 그런데 그 결선 투표에 갈 사람이 누구누구다. 뭐 이렇게 폭 찍어서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어, 김건희 여사가 어제 이제 구속 수감된 이후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서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아침에 한 10시쯤 시작해가지고 오후 2시쯤 끝났습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 남짓 뭐 그렇게 해서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른바 한남동 7인회, 한남동 7인회가 다시 부각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 뭐 이런 인사들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직보를 했다. 라는 그런 의혹에서 나온 신조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어, 이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구속 수감에 성공을 하고, 김건희 여사를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렇게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른바 그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2022년 6월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토 순방 때 이제 유럽에를 갔었는데 그때 그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게 있었는데 그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거 내가 준 목걸이다. 뭐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큰사위 맞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뭐 인사청탁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어, 최종적으로 그런 혐의가 굳어진 건 아닌데 지금 이봉관 회장이 특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뭐 그 로버트 개를 경호 사업에 쓸 수 있다. 이래서 임차 개혁을 했던 사업가 서모 씨, 김건희 여사한테 2022년 9월, 그해 9월입니다. 마쉐런 콘스탄틴 명품 시계를 건넨 뒤에 대통령실 홍보 업무를 제안받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신문은 좀 센 제목을 달기도 했는데 명품을 받고 공직을 제안한 영부인의 매관 매직 아니냐 뭐 이런 말도 한 신문이 일면 톱으로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결국은 이제 원자력 발전은 좀 주춤해지고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건 주춤해지고 대신에 태양광, 뭐 풍력 발전, 뭐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권 때를 다시 되살리듯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전기 생산비가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는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전기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미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것 같은데요. 어, 지금 8월 25일,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하는데, 워싱턴에서 말이죠. 8월 24일, 25일, 26일, 사흘 동안 가지 않습니까? 그때가 일, 월, 화,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회담은 월요일 날 하는 건데요. 그때, 에, 아마 한국이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해결료 재처리,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이 해결료를 재처리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것이 이제 미국에게 한국이 그 권한을 요구한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부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필요성,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미 간의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협력하기 위해 맺은 협정인데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우라늄 농축, 원전 수출 증진 등과 관련한 협력 범위와 권리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사용 후 재처리, 해결료 재처리 이걸 하게 되면 그리고 어, 더농축 우라늄 생산을 가능하게 하면 그러면 이게 핵무기 개발 잠재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독자적인 그리고 자력에 의한 핵무장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고 봤을 때 그것은 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거고 이것을 어, 한국이 미국 측에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내년 지방선거 때, 내년 6월입니다. 대선을 그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을 지금 이제 벌써 시동을 걸기 시작했는데, 대통령 4년제, 그리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4년 연임제를 목표로 1차 개헌을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 개헌에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그렇게 개헌을 한 다음에 2028년 국회의원 총선 때 그때 국민의 기본권을 담은 2차 개헌을 한다. 이런 계획들이 지금 속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그리고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뭐 이런 것들을 짚는 그런 안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광복절입니다. 조국 사면 거센 후폭풍 오늘 저녁에 있는 8시쯤 뭐 국민 임명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결국 반쪽짜리 행사로 치러지게 됐다. 야권은 다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죠. 민노총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그리고 전직 대통령 중에서 어, 문재인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가족들만 참석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다 참석하지 않습니다. 야당에서는 셀프 대관식을 할 때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건데요. 통일교 측에서 돈 2억 원을 2022년 대선 그 무렵에 국민의힘에 전달을 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 이 사람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 2억 원이 국민의힘 시도당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고위 간부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데 이어서 국민의힘 시도당에도 현금이 지원된 의혹이 커지면서 특검팀의 수사는 통일교 대선 자금 사건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한겨레 신문이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일보는 그때 그 대통령 선거 때 통일교가 대선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3만 명이 입당을 하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도 동원된 정황을 특검이 지금 그런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달았네요. 국민의힘과 통일교 커넥션 수사. 그래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이 이런 것을 수사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을 하고 당원 명부를 확보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국민의힘 반발로 무산됐다고 합니다. 대구 매일신문이 일면톱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밑그림이 나와 있는데 원자력 산업 활성화는 빠지고 4대강 재자연화는 고갈을 했다. 이렇게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러한 방향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엊그제 그 장관급 6명, 차관급 10명 인선을 했는데 초반에 실용 인선은 다 반대 없고 이재명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 7명이 청문회가 필요 없는 요직에 앉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조국 혁신당 대표가 출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남부 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직자가 이렇게 허리를 깊게 숙여서 인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파란 넥타이를 메고 지금 남부 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모습입니다. 형기를 33% 채우고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